강남의 11월은 차갑습니다. 서준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35층 아파트였습니다. 밤의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영이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23분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자료를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CEO로서 그는 항상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2개월째였습니다. 1년 전 그들의 결혼식은 장대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300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민영은 프랑스산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서준은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 수트를 걸쳤습니다. 사진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서준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민영 씨 집안도 괜찮고 무엇보다 교양 있는 여자야. 민영의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안심이구나. 서준 씨는 안정적인 사람이야. 네가 고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 서준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영이 옆에 누워 있었지만 낯설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민영도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디자인 스튜디오 K는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전문 회사였습니다. 민영은 그곳에서 5년째 일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고객들은 그녀의 섬세한 감각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민영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주 멍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민영 씨,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민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안일이 좀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주 2회 왔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영은 차 안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2010년대 인디 음악이었습니다. 순간 민영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 노래는 혁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혁. 민영은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기억이 찾아왔습니다. 4년 전 그녀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혁을 만났습니다. 영화 제작 스태프 모임이었습니다. 민영은 당시 그 카페 인테리어를 맡았었습니다. 혁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디테일이 정말 좋네요. 이 조명 배치 누가 했어요? 혁의 첫 마디였습니다. 민영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4년의 연애는 격렬했습니다. 혁은 가난했지만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편집실에 있었습니다. 민영은 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원룸에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영아, 내 다음 작품이 성공하면 우리 결혼하자. 혁은 진지했습니다. 민영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영화감독? 그게 직업이니? 안정적이지 않잖아. 민영아, 네가 고생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독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라. 민영은 견뎠습니다. 1년, 2년, 3년. 하지만 혁의 작품은 번번이 제작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영화제 초청은 있었지만 수입은 없었습니다. 민영은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영아, 이제 그만해라. 내 인생도 소중하다. 안정된 사람을 만나야지. 민영은 울었습니다. 혁에게 이별을 통보한 날 비가 내렸습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속에서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민영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년 후 민영은 소개팅에서 서준을 만났습니다. 서준은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계열사 CEO, 강남 아파트 소유자. 부모님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서준도 민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대화하기 편합니다. 서준의 청혼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합니다. 민영 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제안에 가까웠습니다. 민영은 승낙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심했습니다. 민영 자신도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는 민영이 자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영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은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준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없이도 존중과 책임으로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아프거나 다쳤을 것입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민영의 휴대폰이 옆방에서 진동했습니다. 새벽 2시의 알림이었습니다. 서준은 듣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하유키 디렉터님이 회원님의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그 알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월의 홍대는 활기찼습니다. 민영은 토요일 오후 독립영화 전시회에 갔습니다. 회사 후배가 초대했습니다. 서준은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었습니다. 민영은 혼자였습니다. 전시장은 작았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포스터와 스틸컷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영 씨?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민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4년 전부터, 그리고 2년 전 이별의 날까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혁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머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수염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전시 보러 오셨어요? 네. 후배가 초대해서요.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혁은 알아챘을 것입니다. 저도요. 제 후배 작품이 걸려 있어서. 아, 그리고 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세요? 혁의 질문이었습니다. 민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시장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날 밤 민영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준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늦었네요. 전시 보고 후배들이랑 밥 먹었어요. 민영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쉬세요. 네. 먼저 들어갈게요. 민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민영은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오래 섰습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새 향수를 샀습니다. 가벼운 플로럴 향이었습니다. 전에 쓰던 것과 달랐습니다. 저녁에는 자주 늦었습니다. 오늘 야근이에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졌어요. 후배가 힘들어해서 상담해줬어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서준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휴대폰 사용이 이상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서준이 다가가면 화면을 빠르게 엎었습니다. 밤에는 침대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박였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에요. 급한 거. 민영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4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준은 현관 신발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영의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주차권이었습니다. 잠실 L호텔 3월 28일 14, 30입차. 서준은 주차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월 28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영이 후배들 만난다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호텔 주차권. 서준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는 CEO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익숙했습니다. 논리적 사고가 몸에 배었습니다. 민영이 회사 프로젝트로 호텔 인테리어를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일 수도 있었습니다. 합리적 설명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서준은 주차권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민영에게 물었습니다. 3월 28일에 뭐 했어요? 민영이 멈칫했습니다. 0.5초의 정지였습니다. 3월 28일요? 언제였더라? 아, 후배들이랑 홍대에서 밥 먹었죠. 잠실 쪽은 안 갔어요? 잠실요? 아니요. 왜요? 민영의 표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서준은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민영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아침에 민영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네. 신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요. 민영이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영이 출근한 후 서준은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습니다. 그는 CEO였습니다. 스케줄 조정은 자유로웠습니다. 서준은 민영이 사용하는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 차는 서준의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는 차량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GPS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차량 관리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민영의 차량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오전 9시 민영의 차는 청담동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차가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강남역 근처에 정차했습니다. 오후 1시 차는 잠실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잠실 L호텔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서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20분 차가 호텔을 벗어났습니다. 밤 9시 민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미팅이 길어졌어요. 민영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준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어디서 미팅했어요? 청담동 클라이언트 사무실이요. 민영의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오늘 청담동이 아니라 잠실에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CEO로서 수많은 위기를 관리해왔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배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실패를 부릅니다. 냉정한 계획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서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 결정적 증거, 법적 자문, 재정 정리, 타임라인, 구축. 그는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 있었습니다. 민영이 자는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서준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서준은 서초동 법률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25층 건물이었습니다. 박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박준혁. 업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서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전화로 대략 말씀하셨죠? 네. 이혼 관련 상담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결혼 기간은 1년 4개월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박 변호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수집 중입니다. 서준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GPS 추적 기록, 호텔 주차권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천천히 자료를 살폈습니다. 3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황 증거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메시지 내용,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3자 진술이나 현장 확인.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법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합법적으로 확인하려면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본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또는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기기라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민영의 휴대폰은 결혼 후 서준이 구입해 준 것이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요금제였습니다. 제가 구입해 준 휴대폰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문제는 최소화됩니다. 단, 확인 시점이 중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는 동안 또는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서 우연히 본 경우는 인정됩니다. 서준은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민영이 말했습니다. 이사회 준비가 길어졌어요. 서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저도 피곤해요. 먼저 씻을게요. 민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후 민영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먼저 잘게요. 피곤해서. 네. 쉬세요. 민영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은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침실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민영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민영은 침대 오른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였습니다. 서준은 며칠 전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민영이 은행 앱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그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299205. 민영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서준은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동료들, 가족, 친구들, 그리고 맨 위에 혁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대화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3월 15일 혁, 오랜만이에요.
전시회에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민영, 저도요. 잘 지내시죠? 혁, 그럭저럭요. 민영 씨는 행복해 보였어요. 민영, 글쎄요. 3월 20일 혁, 요즘 어떠세요? 민영, 바빠요. 프로젝트가 많아서. 혁, 힘들겠네요. 커피라도 마셔요. 기분 전환. 민영, 언제요? 혁, 내일 점심? 3월 28일 역. 오늘 고마웠어요. 민영, 저도. 혁, 다음에 또 봐요. 민영, 네. 서준은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4월 5일 혁, 보고 싶어요. 민영, 저도요. 혁, 언제 시간 돼요? 민영, 이번 주 금요일. 4월 12일 혁,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민영, 나도. 너무 행복했어. 혁, 당신이 없는 시간이 힘들어요. 민영, 미안해. 나도 그래. 서준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눌렀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호텔 침실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민영과 혁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영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서준이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자리였습니다. 그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서준은 민영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결혼이라는 계약을, 상호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신의를. 민영은 그것을 깼습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을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 변호사였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방문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준은 다시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준이 찍어온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셀카,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승소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것입니다. 상간소송도 가능합니까? 서준이 물었습니다. 상간소송.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남성이 기혼 여성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둘 다. 서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박 변호사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준은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먼저 드세요. 서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 증인 확보, 소송 일정.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민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곧 무너질 것을. 혁도 몰랐습니다.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최소한 서준에게는 5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민영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오후 7시 민영이 돌아왔습니다. 일찍 왔네요. 민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영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혼합시다. 민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우지. 뭐라고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혁 씨에게는 상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영은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증거자료 사본. 민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언제? 3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준의 대답이었습니다. GPS 기록, 신용카드 내역, 메시지, 사진 모두 확보했습니다. 민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호텔 주차권 사진, 메시지 캡처, 셀카 사진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게가 아니죠. 선택이었습니다. 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선택했어요. 당신을 믿지 않기로. 민영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서준은 비웃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매일 밤 집에 올 때, 매번 거짓말할 때, 그때마다 멈출 수 있었어요. 민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혁이랑은 끝낼게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는 없습니다. 서준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협조하세요. 길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민영만 남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혁에게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청구 금액 2천만 원. 혁은 자신의 원룸에서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영이었습니다. 혁, 오빠. 민영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받았어. 소장. 혁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어떡해요? 나 때문에. 내 책임도 있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의 회사에서 누군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불륜이 원인이라는 것을. 점심시간 동료들은 민영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민영은 들었습니다. 남편이 CEO라던데. 불륜이래. 영화 감독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민영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영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쉬는 게 어때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혁의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그가 협업하던 제작사에 소송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프로듀서가 전화했습니다. 혁 감독님, 곤란한데요? 이미지가 중요한 업계잖아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회사에 영향을 줍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져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제작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화제 초청도 취소되었습니다. 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 중이던 다큐멘터리 파일이 컴퓨터 화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민영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민영을 때렸습니다. 뺨이 부어올랐습니다. 네가 뭘 한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미안해. 지금은 힘들어. 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죠? 미안해요.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하지만 그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변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작았지만 조용했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서준은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개인적 문제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7월,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민영과 서준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합의하겠습니다. 민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과도합니다. 증거를 보셨을 겁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결국 민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재산의 30%를 민영이 가져갔습니다. 원래라면 50%였지만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혁에 대한 상간소송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상금 2천만 원. 혁은 할부로 갚기로 했습니다. 8월 중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준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빛이 강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영은 어디에 있을까? 혁은 뭘 하고 있을까? 그들은 후회할까? 서준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그와 무관했습니다. 서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았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그날 밤 서준은 오피스텔 발코니에 섰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배웠습니다. 신뢰는 쉽게 깨집니다. 하지만 그 파편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서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영과 혁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춥고 건조했습니다. 서준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조깅복을 입었습니다. 한강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강변을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30분을 뛰고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족했습니다. 서준은 CEO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개인적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일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서준의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11월 어느 날 서준은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전에 부인분 회사 다니셨던 곳 아시죠? 거기서 누가 퇴사했대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영 씨라고. 디자이너였는데.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회사 다니기 힘들었나 봐요. 소문이 많이 돌았대요. 그렇군요. 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영의 삶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되었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2월 초 서준은 홍대에 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미팅 후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때 민영을 보았습니다. 민영은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짧게 잘랐습니다.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명품 코트가 아니라 평범한 패딩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알바 구함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민영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차를 마셨습니다. 감정이 잃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했습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는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준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독립영화제 소식이었습니다. 한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혁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검색했습니다. 혁의 이름을. 최근 활동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8개월 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취소 소식이었습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혁의 삶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영화계는 좁았습니다.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불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함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위기가 사랑을 시험합니다.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서준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서준은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요즘 어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 만나는 사람은? 아직이요. 서준은 웃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영이가 많이 후회할 거야.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서준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족과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 편안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2일 서준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목표, 개인 목표.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을 버렸습니다. 그 중에 민영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K민영. 서준은 명함을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는 민영과 결혼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식뿐이었습니다. 민영은 사랑을 찾았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서준은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했습니다. 서준은 명함을 찢었습니다.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서준은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등산은 힘들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았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행복하세요?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도 행복 아닐까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서준도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날 밤 서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가끔 썼습니다. 이혼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북한산에 갔다. 날씨가 좋았다. 동료들과 이야기했다. 웃었다. 민영 생각이 났다. 오래간만이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신뢰를 지켰다. 배신당했을 때 올바르게 대응했다. 후회는 없다. 앞으로 나아간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번에는 더 신중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는 여전히 가치 있다. 다만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카페에 갔습니다. 평소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확실히 왔습니다. 서준은 책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누군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슬쩍 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영과 혁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준은 모릅니다. 그들이 함께인지 헤어졌는지 후회하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서준도 선택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서준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